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항식 fx를 gx로 나눈 몫을 라지 qx,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자,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하네요. 항상 다항식을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금산식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fx가 gx가 무엇으로 나누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 fx와 gx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gx로 나눌 때, 자, 몫이 얼마죠? qx죠. qx고, 나머지는 rx입니다. 따라서, 자, 플러스 rx가 되겠죠. 자, 선생님,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바로 나눗셈의 검산식은 말이 없어도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 검산식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죠? 이 나머지는 누구보다 이 gx보다 차수가 gx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 즉 gx가 3차면 rx는 2차 이하, 즉 1차가 되어도 되고 상수가 되어도 되겠죠. 그죠?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이 차수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은 이 다항식 fx를 자, 무엇으로 나누죠? 라지 qx로 나누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기억을 보면 이 fx를 무엇으로 나누라? qx로 나누라고 하죠. qx. 자, 그러면 여기를 잘 관찰해 보면 스몰 gx와 라지 qx가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라지 qx와 gx를 자리를 바꾸어도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는 rx 맞습니까?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 fx를 나눠지는 수라고 하죠. 나눠지는 수. 즉 나눠지는 다항식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이 gx는 나누는 다항식, 즉 fx를 나누어 주는 다항식. qx가 몫이고 rx가 나머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fx가 나눠지는 다항식, qx가 나누는 식, 몫은 그러면 뭐가 되죠? gx가 되고 나머지는 r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도 나머지는 rx이다 맞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자. 자, 15라는 것은 자, 7 곱하기 자, 2라고 하면 나머지가 1이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2와 7을 자리 바꿔보세요. 2와 7을 자리 바꿔보면 바로 2 곱하기 7 지금 자리를 바꾸었죠. 나머지가 1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나머지가 7보다 작죠. 여기서도 나머지가 2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즉, 이 QX와 GX를 우리가 자리를 바꾸어도 요 RX가 QX의 나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QX로 나눌 때.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18을 7로 한번 나눠볼까요? 19를 한번 7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7 곱하기 2에다가 나머지가 얼마 되나요? 5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식과 같이 얘를 2와 7을 자리 바꾸면 얘는 얼마 됩니까? 5가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보세요. 7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5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로 나눈 꼴이죠?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를 5라고 하면 된다.
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숫자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는 자리를 바꾸어도 나머지가 1이 되어도 2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1이 되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리 바꾸었을 때 나머지 5가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5차예요. 5차. fx를 5차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얘가 자 3차입니다. 얘가 2차라고 해볼까요? 얘를 잠시만요. 자, 얘를 3차로 해봅시다. 자, 그럼 몫은 몇 차가 돼야 되죠? 2차가 돼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요 QX가 3차니까 나머지는 자, 3차 이하인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2차라고 가정합시다. 2차라고 가정을 합시다. 나머지가. 근데 이 자리를 바꾸어 보면 얘가 5차인데 얘가 그러면 2차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차가 되죠. 바꾸었으니까. 바꾸었죠. 그럼 이 나머지가 2차죠. 그러면 이 2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되면 된다.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만약에 3차로 나누었는데 얘가 2차가 아니고 1차라면 나머지 1차가 나왔다면 얘를 자리 바꾸어도 얘가 1차이기 때문에 그때는 되죠. 그때는 되지만 맞죠? 왜 2차 보자 낮으니까 상관없지만 얘가 2차였다면 나머지가 계속 2차가 되면 자 모순이 발생하죠. 반드시 이 나머지라는 것은 나누는 것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차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봅시다. 니은은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KFX를 GX로 나눈 몫은 KQX, 나머지는 KRX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 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이 KFX니까 나는 여기에 K를 곱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등식이잖아요. 이 꼴이 있으니까. 그럼 좌변을 K배를 하면 우변에도 뭐를 해야 된다? K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식은 어떻게 된다? KFX는 자, 여기에 K를 곱해주면 K 곱하기 GX 곱하기 Q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나머지 부분에도 뭐를 해준다? 바로 KRX가 되는 거죠. 자, 등식이가 각각의 모든 항의 K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보면 KFX를 무엇으로 나눈다? GX로 나눈다고 했네요. GX로 나누면 바로 KGX와 라지 QX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니까 위치 바꿔도 되죠. 그럼 여기가 K 곱하기 QX가 되고 여기는 KRX가 되겠죠. 그러면 요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몫이 되는 거죠. 몫이 바로 원래 QX의 몇 배가 된다? K배가 된다. 따라서 맞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KRX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위에 것처럼 얘가 GX 3차죠. 여기는 2차라고 가정해 보세요. 2차라고. 그럼 얘가 3차잖아요. 그리고 이 fx가 5차인데 5차에다가 k가 지금 뭐냐면 양의 실수예요. 5차에다가 어떤 k 실수 예를 들어서 3x 5제곱 플러스 4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란 5차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다가 양의 실수 4를 곱해줘 볼까요? 어떤 양의 실수를 곱해줘도 이 차수의 변함은 있다 없다? 없죠. 마찬가지로 5차가 되죠. 개수만 커지는 거지 차수는 변함이 없어요. 즉 실수배를 해줘도 차수의 변함은 있다 없다? 차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수의 변화는 없다. 실수배를 곱해도 차수의 변함은 없어요. 따라서 원래 얘가 2차라고 하더라도 K배를 해도 얘는 몇 차가 됩니까? 2차가 항상 2차가 되기 때문에 실수배를 나머지 해줘도 얘가 3차면 원래 3차면 얘는 2차, 1차 상수항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3차고 얘가 나머지 2차라도 K배를 해줘도 2차이기 때문에 항상 KRX 이 나머지는 GX보다는 차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에다가 실수배를 해줘도 차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디귿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fx 전체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이것을 gx, qx로 나눈 몫은 뭐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f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이 fx 전체의 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양변을 뭐 해줘야 되겠다? 제곱을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x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 x 제곱을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f의 제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이제 fx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g와 라지 q가 곱해져 있으니까 g, q 이렇게 적어도 되겠나요? 플러스 나머지 r이죠. 나머지 rx를 r로 적었어요. 그러면 얘도 제곱해졌죠. 즉 좌변을 제곱해 줬기 때문에 우변도 제곱해 주면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얘를 좌변을 이렇게 제곱했다고 해서 우변을 자 GQ도 제곱해 주고 R도 제곱해 주고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양변을 제곱할 때는 왼쪽 전체를 제곱, 오른쪽 전체를 제곱해야 됩니다. 각각을 제곱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2번처럼 실수배 K 할 때는 실수배 K라고 할 때는 각각의 모든 항에 어떻게 K배, K배, K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양변을 제곱해 줄 때는 왼쪽에 제곱했으면 오른쪽에도 전체를 반드시 제곱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더하기 3은 5죠. 2 더하기 3은 5인데 양변 제곱해 주려면 여기에도 제곱하고 여기에도 제곱하면 25로 동일하죠. 그런데 자 방금처럼 잘못된 제곱 어떻게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하면 얘는 제곱하면 4 얘는 제곱하면 9면 얘가 얼마 됩니까? 바로 13이 되죠. 근데 얘는 25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 각각을 제곱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왼쪽 한 덩어리 제곱, 오른쪽 한 덩어리 제곱, 각각 제곱을 한 번씩만 해줘야 된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바로 곱셈 공식 이용하면 되죠.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가 항상 할 때 앞에 거가 동그라미, 뒤에 거가 세모. 됐나요? 앞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Q제곱, 미안합니다. G제곱, Q제곱이 돼야 되죠. G제곱, Q제곱. 왜? 지수법칙 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거 제곱, R제곱이죠. 플러스 2 짠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G, Q, R 이렇게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요게 바로 우변을 제곱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뭐로 나누면 스몰 g와 라지 q로 나눈다 하네요.
그러면 스몰 g와 라지 q를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여기도 스몰 gq가 있고 스몰 g 라지 q가 있고 여기도 스몰 g 라지 q가 있죠. 따라서 이걸 두 개 묶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적어볼게요. gx, qx로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gx, qx 하나씩 묶었으니까 gx 하나 있고 qx 하나 있겠죠. 맞나요? gx 하나 있고 qx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er이 되죠. er인데 r은 뭐로 적어야 되나요? rx로 적으면 되겠네요. rx 됐나요? 그리고 그럼 다 묶었죠? 여기 남는 게 뭐가 남죠? rx 전체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그럼 좌변은 fx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대로 얘가 나눠지는 방식이고 gx, qx로 나누었죠. 이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럼 얘가 몫이죠. 얘가 몫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겁니까?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죠. 얘가 나머지.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자, 이때도 봅시다. 그러면 요게 몫은 얘가 되고 몫은 얘가 되고 맞나요? 나머지는 얘가 되죠. RX 전체의 제곱. 그런데 얘도 잘 보세요. 지금 GX, QX가 원래 3차, 2차죠. GX, QX가 3차, 2차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가 3차와 2차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얘가 5차가 되죠. 요 자체로 나누었습니다. 3차와 2차를 나누었으니까 5차는 나누고 이 fx는 원래 5차였으면 5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되죠? 10차가 되죠. 10차. 그럼 나머지를 봅시다. 나머지가 지금 얼마죠? 나머지가 만약 2차였잖아요. 원래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그죠? 맞죠? 맞습니까? 1차에서 상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 2차라면 2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됩니까? 4차가 되겠네요. 그럼 5차고 여기가 나머지가 4차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되겠네요. 되겠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한 가지가 된다고 여러분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3차입니다. 3차. 얘가 2차예요. 그, 얘가 2차. 얘가 1차 되나요? 그럼 요를 4차로 한번 해볼게요. 3차 말고 4차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4차예요. 얘가 4차. 자, 근데 얘가 3차입니다. 그럼 얘가 1차죠. 그럼 나머지가 2차가 돼도 되겠네요. 맞나요? 4차를 3차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2차죠.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번에는 이 경우에 따져보면 얘가 4차니까 4차를 제곱하면 8차죠. GX와 QX를 곱해보세요. 3차와 1차를 곱하면 얘는 4차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4차가 되겠죠. 그래 곱해야지 8차 되겠네요. 이 나머지가 원래 2차였죠. 2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돼요? 4차입니다. 그럼 얘도 4차, 얘도 4차 되죠. 따라서 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예요. 디귿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4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얘가 4차고 3차고 1차고 2차면 맞죠? 3차니까 2차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3차와 1차를 곱하면 몇 차? 4차가 되겠죠. 4차. 나머지 2차를 제곱해야 되니까 2차 제곱하면 4차면 나누는 거와 나머지가 차수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2차가 아니고 3차보다 작은 만약에 1차였다면 2차가 아니고 2차보다 작은 1차였다면 3차 1차 곱하면 4차고 1차를 제곱하면 이때는 2차가 되죠. 그때는 되겠죠. 그때는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기역과 디귿은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합답형 문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칠 때 이런 유형이 바로 다항식 검사식에서 항등식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항상 차수 장난치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